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좀 길어질 것 같군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고, 그런데 추운 날씨만큼이나 못지않게 국민들의 여론, 그 민심이 이런 것들도 모두 함께 싸늘하게 식어가다 못해 이제는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그 차가운 날씨 마냥 우리 모두의 피부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들은 또 매일같이 폭포수마냥 쏟아지고 있군요. 그런데 그 뉴스들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싸늘해 가고 있는 마음을 그나마 조금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래 이렇게 돼 가야지, 또는 이 정도는 돼야지, 혹은 이건 정말 좋은 징조구나, 이런 식으로 어딘가 안위를 느끼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희망까지도 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통 보이지를 않니 말입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정진상이 구속되니 정진상이 구속됐다, 이재명 이젠 진짜 큰일 났구나, 아마 당장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재명도 곧 간판 가겠구나, 이렇게 화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건 그냥 보수파 쪽에서 죽도록 이재명이 싫고 또 이재명이 미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환호겠죠. 그러니까 정진상의 구속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전체의 관심사는 아닌 거예요. 최소한 전체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 50-60% 그 이상의 국민들이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반가워하고 나아가서는 열광까지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그래 이게 바로 사필규정이지, 언젠가는 나쁜 놈은 반드시 벌받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 정진상의 구속을 반가워하고 환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부터가 반발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소리는 들어봤어도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소리는 이번에 처음 들어봅니다. 검찰이 편이면 무죄고 검찰이 편이 아니면 유죄란 소리, 그런 거겠죠. 그 증거로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으로 있는 김은혜가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그걸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 하나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아니에요. 검찰이 불송치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김은혜 그 혐의에 대해서 모조리 불송치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주장대로라면 이건 유검무죄가 아니라 유경무죄라고 해야죠. 아닙니까? 그렇게나 세상에서 믿을 건 경찰밖에 없는 것처럼 검찰의 권력을 다 빼앗아서 경찰에게 모조리 안겨주더니 지금 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바로 이 잘난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를 미리 예방하지도 못하고 또 초동 대응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 서장이니 청장이니 하는 자들은 모두 피자로 입건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나서 이럴 때야말로 검찰놈들이 나서지 않고 뭐하느냐고 떠들지를 못해요. 검찰의 권력을 다 빼앗아서 경찰에게다가 안겨준 것이 바로만이 민주당이니 말이에요. 결국은 자승자박이 된 꼴이죠. 특히나 이번 기회를 타서 이태원 참사를 다시 또 그 세월호처럼 만들어보고 싶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될 수 없는 것이, 첫째는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로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도적자비를 직업으로 해온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또한 세월호 덕분에 대통령까지 되었던 문재인과는 역시 본질적으로 근본상에서 다른 것이, 최소한 문제는 그 개인의 사생활이나 또는 개인의 그 경제적인 어떤 비리에 있어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인데 반해서 이재명은 그 정반대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도적 잡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도적 출신의 야당 대표가 잘못 거르는 것이죠. 그 도적 출신의 야당 대표가 자기랑 함께 해먹던 도적들이 지금 모두 하나 둘씩 잡혀 들어가고 또 노예 나오고 하면서, 물론 노예 나온 자들은 여러 가지로 구속기한도 만기되었고 또 틀림없이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남은 건 도적물의 기수인 이재명 혼자뿐이니
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잘못 뽑은 민주당의 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지금 한창 수판화를 때리고 있을 거예요. 큰 집이 기울어가도 최소한 3년은 간다는데, 또 낙타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 덩치는 말보다는 크다는데, 이재명이 지금 상태로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감방으로 가게 될 것임은 분명한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이걸 지금 손께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계속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또 재판은 재판대로 받더라도 여전히 구속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2024년 제22대 총선의 그 공천까지도 계속 이재명이 주도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 이재명에게는 여전히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 아무리 그가 정치를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 이 도의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에게 붙잡고 있는 현재 민주당의 그 현역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재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이 100% 2024년 제20대 공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빠르면 어쩌면 올해 연말 안에 이재명은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내년 4월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 4월경에는 1심 재판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이제 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까지만 확정돼도 이재명은 의원 빼지고 뭐고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퍼부었던 그 수백억에 달하는 선거 자금까지도 모조리 다 기어내게 되죠. 한마디로 쪽박을 차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내도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다 망해도 솔직히 괜찮아요. 보수파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을 때 경제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하는 것이라고는 도적잡이밖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그 도적잡이를 해달라고 보수파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 아닙니까?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모르는 경제에 대해서는 뭘 아는 척도 또 잘하는 척도 할 것도 없습니다. 잘 되면 금상첨화요, 못 돼도 본전인 것입니다. 이재명을 잡고 거기에 플러스 원 더해서 문재인까지 포토라인을 세운다면 이들 좌파가 죽도록 싫은 보수파 국민들은 최소한 30%의 지지율은 넉넉하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 30%가 보수파의 최대치의 한계임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여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냥 30%에서 때로는 29%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32%, 33%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 쪽의 그 최대치 한계 역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율로 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30%선에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중도층이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진보도 보수도 다 싫은, 또는 진보이면서도 현재의 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아주 싫은 국민들, 또 보수이면서도 현재의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힘의 행태가 싫은 국민들, 이 비율이 지금 30%를 넘어서 40%로 불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40% 가운데서 최소한 10%는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태로 치달으면서 좌 아니면 우, 또는 우 아니면 좌 가운데서 어느 한쪽이건 선택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는, 즉 또 다른 제3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정말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다시 자기가 원래 몸담았던 진영 쪽에다가 표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지난 대선도 여전히 40%대에서 그 승패가 갈렸던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진보와 보수는 각자 자기들의 그 콘크리트 지지 세력인 30%에다가 최소한 적게는 5%에서 많을 때는 10%까지 원래는 자기들의 지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후에 떠나서 현재 중도에 나가 머물러 있는 이 부분을 잘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중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 부동층의 40%에서 절반인 20%는 절대로 함부로 어느 쪽으로도 쉽사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 정도는 확고한 중도 20%, 즉 중도도 보수도 확실하게 다시는 20%와 언제든지 다시 또 필요할 때면 울미에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자기들이 원래 왔던 그 진영으로 되돌아가 미워도 또 한 번씩으로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층이 20%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20%의 부동층을 현재 국힘에 몸담고 있는 안철수의 지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 가운데서도 절반인 10%는 아마 안철수 대표님을 따라서 확실하게 국힘에까지 현재 입당까지 해온 상태에 있고, 나머지 10%는 여전히 국힘 바깥에서 중도층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안철수가 현재의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안철수가 국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현재까지도 국힘으로까지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중도에 머물러 있는 약 10%대의 안철수의 그 확고한 지지 세력들은 단 일말의 주저도 없이 안철수를 향해서 보수적으로 옮겨올 것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미 여러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대선 때마다 나타나곤 했던 안철수의 그 중도만의 지지율은 높을 때는 항상 15%에서 20%, 그리고 저조할 때는 가장 낮을 때 5%에서 10% 사이로 오가곤 했는데, 그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집계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바로 현재의 40%대의 그 중도 내지 부동층에서의 그 절반인 20%가 안철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20%에서 절반인 10%만은 안철수의 그 확실한 부동의 그 고정 지지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10%가 어쩌면 차후 최소한 내년 봄쯤에 있게 될 이 국힘의 새로운 당대표 경선을 전후하여 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당과 정부의 그 국정 지지율에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로부터 대협력 지원단장을 임명받았는데, 저를 이 캠프로 소개해준 현재 부산 쪽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지지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은 제가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민주당 쪽의 지지자였어요. 그러다가 후에 안철수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 안철수의 지지자가 되었고,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쪽으로 투표를 했으면서도 국힘에는 입당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민주당도 싫지만 국힘 또한 죽어라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안철수가 국힘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당신은 그때도 국힘이 싫으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그때 가서는 국힘당이 입당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분 남편이랑 그리고 그분 부모님들이랑 모두 같은 심정이래요. 이렇게 국힘 바깥에서 중도의 그 부동층의 40%에서 안철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20%의 지지층과 그 20%에서도 또 절반인 안철수의 콘크리트 지지층 10%, 그리고 그냥 관망하는 10%가 어쩌면 차후 안철수가 이 국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20%는 철저하게 국힘과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담을 쌓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하나라도 담을 쌓게 된다면 그 화살은 결국 가서는 단일화 때의 그 공동정부 약속을 모조리 배신하고 또 당대표 경선에서까지도 안철수에게 물을 먹인 이름하여 윤심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뒷배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모조리 날아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안철수라는 이 아이콘, 이 상표는 보수가 중도로 확장하는 길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 불가결의 깃발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윤심이라는 이름 하에서 또는 당심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보수파와 국힘당의 당원들이 스스로 중도로의 그 확장의 잔도를 불살라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냥 그날로부터 끝장입니다. 이 정권을 떠받쳐야 하는 집권 여당이 그냥 30%라는 그 보수파 지지층에만 꽁꽁 묶여서 이 정권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수도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영남권의 그 지역정당으로 전락해 있을 테니 말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특히 보수파의 그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국민들과 국힘의 당원들은 이준석과 유승민의 그 공포에 질리다 못해 입만 열면 역선택 방지, 입만 열면 100% 당원 경선, 이런 것만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역선택도 방지할 것은 방지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경선률도 조정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룰보다는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해야만이 유연을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총선 때 수도권을 석권하는 데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데다가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재 보수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브의 그 쓰레기 정신병자들은 꼭 마치도 그 쾌변기의 유아 마냥 어떤 식이냐면, 와, 오늘 김기현이 이재명을 한마디 크게 깠더라. 그래서 바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어야 저 민주당과 잘 싸울 수가 있을 거야, 이럽니다. 또 내일쯤에는 나경원이 만약 민주당을 향해 무슨 포를 한 대 쏘았다면, 역시 나경원이 진짜 우리의 보수의 대표자야,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자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내각에서는 권영시가 장관을 그만두고 당대표로 나와야 해. 권영시야말로 대통령의 검찰 선배요. 또 당내에서도 품평이 원만하고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당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권영시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로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서죠? 용산구청장 박희영, 이 나쁜 년의 뒷배가 바로 권영시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엔 또 권영시는 깜짝같이 사라지고 한동훈 차출설로 열어납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동훈이고, 한동훈만큼이나 그 민주당의 한다는 국회의원들, 무슨 박범계니 김의겸이니 이런 자들을 모조리 착살내버린, 그러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또한 이준석이나 무슨 별반 차이가 있죠? 싸움 수탈구로 날라치면 오히려 한동훈은 이준석에게 못 미치죠.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봐온 것은 오직 국회에서의 그 대정부 질의에서 박범계나 김의겸 같은 자들과의 설전, 말로 받아치고 말로 되갚는 그 깊이에 있어서, 그 함량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뛰어난 정치인으로서의 마땅히 갖춰져야 할 정치적, 철학적, 그 모든 역사 지식, 인문 지식 이런 것들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그냥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뛰어가는 강아지가 나무 꼬챙이 하나 발견하고는 거기에 대고 한쪽 다리를 쳐들고 오줌이나 찍 하고 내갈기는 그런 수준의 사고방식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수준을 보고, 그런 방식을 보고, 그것으로서 정치를 대신하고 철학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오판, 그 보수파 유튜버들의 오도된 여론몰이가 얼마나 치사스러우냐면, 제가 바로 방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쾌변기의 유아 마냥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호감도 내지 국정 지지율,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임기 초반에는 높다가 후반기부터는 추락하는 그런 꼴을 두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용처럼 기세가 좋다가 나중에는 뱀처럼 아주 초라하게 쪼그라드는 그 슬픈 모습.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지금 완전 개차반 신세가 되어 있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차라리 용두삼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거꾸로 사두용미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작은 뱀이지만 마감에 가서는 용이 된다는 뜻의 그런 사두용미. 오히려 그게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더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작도 뱀이고 나중에 가서도 역시 용이 못 되고 뱀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니까 사두삼위에 꼴이 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죠. 이 용두삼위에서 용두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 집권여당 국힘의 지지율이 내년 당대표 경선 직후 만약 30%에서 40%대로 신속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곧 이어서 있게 될 제22대 총선 또한 거의 이길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도 지지율이 계속 30%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40%의 중도의 그 부동층과는 이미 전령되었음이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40%의 중도의 부동층에서 가장 적게 최소한 한 5%에서 10%대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의 확고한 지지층이 이제는 모두 도망가 버렸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힘은 이준석 때문에 2030을 잃어버렸고 또 대다수의 여성표도 잃어버렸습니다. 외연이라고 확장해봐야 확실하게 당겨올 수 있는 현재까지 국힘 바깥에서 중도 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철수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 10%대의 안철수의 지지층뿐이 남아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통째로 모조리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제22대 총선의 성패도 가려지게 될 것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보수는 그리고 국힘의 당원들은 안철수라니 하나의 상표를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국힘과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이 그냥 30%의 그 강철같이 똘똘 뭉친 자기들의 지지층만 묶여서 시작도 30%, 말미에 가서도 30%, 그렇게 계속 끝까지 용두삼위도 아니고 사두용미도 아니고 그냥 사두삼위, 뱀대가리에서 시작해서 뱀이 꼬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지금 시작은 뱀이 대가리 꼴이 나고 있지만 그러나 당대표 경선과 또 총선을 거치면서 뱀에서 용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절대로 무슨 유인신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어떤 당권 주자들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이상민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대표가 될 수 없다느니 이런 단세포식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당대표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자기들끼리의 당대표를 선출해낸다면 그럼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다가 나중에 가서도 결국 자기들끼리만 함께 망해버리고 나서도 어떻게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멀거니 서로 마주 바라보는 그런 꼴이 나게 될 것입니다. 꼭 마치도 자유를 한 자가 창문을 꽁꽁 걷어닫고 빈 집에 자기 혼자 들어앉아서 자기절로 자기 기분에 덧치돼서 자기절로 신음하다가 자기절로 사정을 마치고는 자기절로 허탈에 빠지는 그런 한심한 꼴이 나게 될 것이란 소리입니다. 때문에 보수파 집권여당이 정말 좋은 당대표를 잘 뽑아서 바로 전대 직후부터 지지율이 30%에서 40%, 50%로 육속 치고 올라가 총선에서 이기고 또 나아가 윤석열 정부도 성공하게 만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야만이 외연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가장 큰가, 또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서부터 선거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새 당대표의 기준, 새 당대표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로 된다는 것은 그냥 현재 여전히 중도층에 머물러 있는 안철수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그냥 그들이 자기들로 알아서 보수 쪽으로 와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또한 전대 직후 100%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정권은 그냥 한마디로 시작도 뱀이요 끝무리에 가서도 여전히 뱀인 것입니다. 그냥 사두삼위의 정권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니 눈앞에 빤히 보이니까 말이에요. 용두삼위 그건 이미 물 건너갔고 사두용미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냥 사두삼위의 정권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장님 그런 꼴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그 쾌변기의 유아들 마냥 그냥 오줌이나 똥을 쌀 때 느끼곤 하는 그런 1초짜리, 아니 기껏 길어봐야 한 3초쯤? 그런 짭짤한 쾌감이 빠져서 오늘 김기현이 누구를 한마디 저격하면 아 저런 사람이 바로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러고, 또 내일 나경원이 누구를 한마디 씹으면 아 그래 바로 이런 게 바로 진짜 보수지, 이런 진짜 보수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 전부 이따위 식으로 그런 단세포식으로 떠들어대곤 하는 그런 쾌변기의 유아들 같은 그런 보수파 유튜버들의 썩어빠진 주장에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